복지카드를 받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복지카드를 같이 냈죠. 이 복지카드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재발급 신청을 했고요. 이제 IC카드가 들어간 복지카드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카드가 인식되지 않았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AS를 맡겼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기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카드가 문제였던 거죠? 민원을 막 넣어야 되나요? 하이패스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다운아빠입니다. 여우아빠입니다. 곰엄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회차 마지막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복지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카드 정말 할 얘기 많죠? 먼저 자료만 보고 오시죠. 카드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 방향을 큰일 났다. 카드가 됐다. 카드 전액은 11,200원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통과해야 돼. 통행료 됐다. 1,900원이 성공했다. 카드 전액은 아 진짜 이게 매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얘기를 쭉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복지카드를 받았고 이제 그러면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할인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마 뒤에 고속도로 갈 일이 생겨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증을 뽑아서 복지카드를 같이 냈죠. 그랬는데 이 복지카드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요? 복지카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는 복지카드가 따로 있대요. 통합형이라고 불리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나는 복지카드는 받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톨비 할인은 받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있나요? 생각해서 그런 카드를 만든 걸까?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런 카드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카드가 그런 카드였던 건 거지. 신청할 때 카드 종류를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신용카드는 우리 아이가 나이 때문에 신용카드가 어차피 신청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하니까 그냥 그럼 일반 카드겠지 이러고 일반형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카드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 건지 모르고 했던 거죠. 신청서를 보고서는 제가 그 카드를 선택했냐 안 했냐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지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 이거를 잘 알고 어떤 카드를 신청할지를 잘 생각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카드를 다시 재발급 신청을 했고요. 다시 한 달이 걸려서 통합형이라고 불리는 이제 IC카드가 들어간 복지카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하이패스 기기에 꽂아서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저는 그 할인 혜택을 여우 아빠 없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역사가 좀 있어요. 역사가 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하이패스 기계가 지문을 인식하는 거였어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그 차량을 장애인 가족이 타고 다니면서 이 할인 혜택 받는 그런 부정을 방지하고자 지문 인식이 있는 하이패스 기계를 따로 사서 설치를 해야 되고 장애인의 지문을 거기 찍고 그래야만 이 혜택을 받는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하이패스 기기를 이용할 때쯤 그 직전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되게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놓고 이 하이패스 기계가 하이패스 통과를 할 때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 당사자가 이 차에 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되게. 일단 지문을 찍는다는 거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휴게소 갔다 오면은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휴게소에 다시 출발해 또다시 지문을 찍어야 되고 예전엔 그랬대요. 우리는 그걸 써본 적은 없어. 그러면 좀 많이 나아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나마 좋아진 건데 아직 어린 애기라서 핸드폰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하게 되죠. 핸드폰과 연동해서 핸드폰 위치로 하겠다는 걸 다시 별도로 신청하거든요. 그거 그 신청할 때 제 번호로 신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 고문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우 아빠 없이 제가 운전을 해서 아이와 어딘가를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저와 아이만 있을 때에는 아이가 타고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고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차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제 번호는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를 설계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을 돌보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꼭 차를 운전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도를 설계를 할 수가 있지? 그럴 때면은 하이패스로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통행권 뽑아서 가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아이가 없어도 저 혼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날 때는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부정수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얘기하다 보니 너무 덥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차에다가 이거를 부과하는 방식이잖아요. 차에 장애인 표지판이 있고 그 차에 하이패스가 달려있고, 근데 그러지 말고 차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혜택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데, 차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톨게이트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인이 자기로 등록되어 있는 차를 타고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친구 차를 타고 어디 놀러 가면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상한 거죠. 아, 차가 그러면 장애 등록을 한 거네. 사람이 장애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차가 장애 등록을 한 거네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문제도 아니었어. 서너 달 정도 잘 다녔어요. 고속도로 탈 일이 자주 있진 않으니까 고속도로 갈 때마다 하이패스 기기를 켜고 카드를 꽂아서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언젠가부터 시동을 딱 켤 때는 하이패스 기계가 카드를 인식하고 잔액이 얼마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근데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삑삑거리면서 막 뭐라 그래요. 카드가 인식되지 않았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기계가 고장인가? 이래저래 해봐도 뭐 카드를 뺐다 끼고 뭐 껐다 켜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 그래. 카드를 계속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패스 기계가 고장이 났구나. AS를 맡겼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기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카드가 문제였던 거죠. 왜 그런 거냐, 이런 일이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벌어졌다, 기계가 이상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통화했던 직원분께서 조심스레 하신 얘기가, 이게 혹시 몇 년도쯤에 발급받은 복지카드냐, 뭐 21년에서 23년까지인가? 그때쯤에 만들어진 복지카드가 약간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서 IC 칩의 위치가 조금 어긋났대요. 그래서 기계랑 칩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질 않는 건 거죠. 그래서 카드를 인식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보단 그런 것 같다, 자기도 잘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막 해봤더니 비슷한 사례들과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야,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민원도 엄청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수정이 됐을라나 바뀌었을라나 모르겠네요. 저희도 매번 고속도로 지날 때마다 하이패스 쓸 때마다 되게 힘들어서 차라리 포기하고 통행권을 뽑고 가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도 하이패스를 쓰고 싶으니까 이제 카드를 바꾸면은 정상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하는데, 지금 그 문제가 수정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이 돼야 재발급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신문고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남겨놓았는데 한 2주 전에 남겼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답변이 오면 그 답변을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보통은 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빠르게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런 움직임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전량 무상 리콜 해가지고 당신은 무상 리콜 대상입니다 이런 연락이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심지어 카드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카드 디자인이 잘못돼서 IC 칩 위치가 조금 어긋났다라는 얘기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이거는 카드가 문제 있고 이 카드를 재발급할 때는 오히려 나라에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재발급을 해주든지 연락해가지고 다시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감감무소식이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재발급 받으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되는 거야. 요 몇천 원이 5천 원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나라에서 디자인 잘못해서 안 해도 될 재발급을 받는데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공식 발표되거나 공식 확인된 바가 일단 하나가 없는 건 거죠. 그런데 하이패스 오류가 너무 난다, 카드가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는 너무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어떻게 하든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결론인 거죠. 그런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런 게 지난번에 고모엄마가 얘기했던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이런 거 이렇게 대충 해도 되냐, 이런 게 여기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와요.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나? 어떻게 해야 되죠? 민원을 막 넣어야 되나요? 국민신문고에 너도 나도 민원을 넣어볼까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3년? 전후 한 그 정도 비슷한 시기, 이 시기에 복지카드 발급을 받았고 하이패스 인식 오류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국민신문고에 너도 나도 민원을 끝없이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네, 좀 답답한 얘기 길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하이패스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부 관계자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다운아빠였습니다. 안녕. 안녕.